소란을 벌이고 숫자와 가치를 보면 기회는 조용히 다가온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어 무한히 불어나는 자산을 마주하는 감격. 그 짜릿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유명의 투자 거장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보석 같은 기업 코스트코는 화려한 광고 한 줄 없이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 환호하며 줄을 서는 기적의 유통 왕국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골치 아픈 경제 용어는 이제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거대한 가치 투자 전략의 5가지 눈부신 핵심 원리만 가슴에 품는다면 가까울 미래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부와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찬란하고 강력한 부의 대이동 속으로 여러분을 당당히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바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 회원제, 구독 모델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적 해자와 반복 매출 구조입니다. 이 회원제 창고형 유통기업이 다른 평범한 마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업은 진열대에 놓인 물건의 마진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원가에 가깝게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대체 어디에서 이익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매년 갱신되는 회원 가입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회원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꾸만 그 매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미 지불한 회비를 본전 이상으로 뽑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단골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의 회원 재갱신율은 전 세계 평균 90%를 훌쩍 넘어서는 경이로운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회비를 내고 매장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진짜 경제적 해자입니다. 성을 둘러싼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기업이 쌓아 올린 고개, 충성도의 해자는 어떤 신생 경쟁자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기업이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률 같은 표면적인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 기업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이 기업은 마진이 형편없이 낮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유통업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회원비라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이 기업이 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가를 그려왔는지 비로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짜 가치 투자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선순환의 마법, 즉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가격 경쟁력의 눈덩이 효과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와 원가, 절감 환원 전략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렇게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더 많이 나눠주거나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회원제 유통기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매장 수가 늘어나고 구매하는 물량이 커질수록 협상력이 강해져서 납품, 단가를 더 낮게 후려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아낀 돈을 회사가 챙기는 대신 고스란히 판매 가격을 낮추는데 다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사게 되고 싼 가격에 만족한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내며 더 많은 신규 회원을 데려오고 늘어난 회원들 덕분에 매장은 더 큰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협상력이 또다시 강해지는 무한한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마치 눈 위에서 굴리는 눈덩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였지만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커진 만큼 더 많은 눈을 붙이며 가속도가 붙어 결국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경쟁사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하려고 해도 이미 압도적인 규모를 갖춘 선두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의 판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적 우위입니다.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가 더욱더 강해지는 기업을 찾아야 진짜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기업을 살펴보실 때 그 회사가 돈을 벌수록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돈을 벌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더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구분해서 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 투자자의 시각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건을 완벽하게 파는 극단적인 품목 통제 전략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재고 회전율과 압도적인 구매 협상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에 가시면 진열대에 수만 가지에 달하는 종류의 상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제 유통기업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의 가지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정말 잘 팔리고 검증된 핵심 상품 위주로만 매장을 채웁니다. 언뜻 생각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가지 상품을 훨씬 더 큰 물량으로 대량 발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압도적인 구매 물량은 곧바로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가격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소품종 대량 판매 구조는 재고가 창고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팔려나가는 높은 재고 회전율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뽑아내는 체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이익의 크기만 보지 않고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뽑아내는지를 뜻하는 자기 자본이익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적은 자본으로도 큰 효율을 뽑아내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거나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원리가 더욱 뼈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재고를 오래 쌓아두면 그만큼 창고 비용도 늘어나고 돈이 묶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재고가 빠르게 회전하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사서 또 팔고 그렇게 돈이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자 동시에 위대한 기업이 성장하는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삶에서 체득하신 상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값싸지만 결코 값싸 보이지 않는 자체 브랜드 전략, 즉 고객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브랜드 파워의 힘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자체 브랜드 전략과 소비자, 신뢰 자산입니다. 흔히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면 유명 브랜드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값싼 대체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업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시중의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오히려 품질은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최소 20% 이상 저렴하다는 강력한 신뢰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기업이라면 광고와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신뢰를, 이 기업은 오직 꾸준한 품질 관리와 정직한 가격 정책만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특정 유명 브랜드를 찾아서 다른 매장을 헤매는 대신 이 회사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있는 이 매장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하나를 잘 만든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 자산이자 고객을 붙잡아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만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진과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자본 배치 철학입니다. 이 챕터의 핵심 키워드는 주주 친화적 경영과 원칙, 기반 확장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 기업의 경영진이 선택한 길은 놀랍게도 업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인건비를 아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경영진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숙련된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매장 운영의 효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눈앞의 인건비를 조금 더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생산성과 고객 만족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경영진은 무리하게 매장을 늘리는 외형 확장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검증된 지역에만 신중하게 매장을 출점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성장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대신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내딛는 보수적이면서도 뚝심 있는 경영 철학을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의 대가들이 왜 그토록 경영진의 성품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그것을 이끄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좋은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을 만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스스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회원제, 구독 모델의 경제적 혜자였습니다. 둘째는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해지는 선순환의 눈덩이 효과였습니다. 셋째는 적은 품목을 대량으로 취급하여 압도적인 구매력과 높은 자본 효율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품목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넷째는 광고비 없이도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쌓아 올린 자체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의 신중한 자본 배치 철학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완성시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 기업을 선택한 것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을 분석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투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축적된 안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이 평생 강조해온 투자 철학의 본질은 단순히 가격이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무너지지 않는 경쟁, 우위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아주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조급함과 흔들리는 인내심이 실패의 진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업의 사례처럼 진짜 훌륭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주변에서 화려한 다른 종목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이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는 비단 오늘 다룬 이 유통기업 하나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살펴보시든 그 기업이 고객을 붙잡아두는 자신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강해지는지,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경영진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마음에 새기고 계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훨씬 더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당장 이런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따라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낸 그 다음에 진짜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훌륭한 기업이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이미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의 훌륭함을 알아버려서 주가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뛰어드는 투자자는 오히려 오랜 시간 마음고생만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흔히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다면 그 좋은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영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좋은 기업을 찾아낸 이후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잠시 흔들리거나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가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값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이야말로 화려한 매매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값진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이런 훌륭한 기업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몇 년 동안 특정한 매장이나 서비스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편리한 대안이 나와도 굳이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같은 브랜드를 반복해서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소비자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다시 향하는 곳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산업 보고서를 뒤지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계신지를 곰곰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만 비슷해 보이는
가짜 해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기업이 잠깐 반짝 인기를 끌어서 매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해자와 일시적인 유행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시간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충성도가 유행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투자자는 최소 몇 년치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 기업의 충성도가 시간이라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신뢰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오늘 말씀드린 원리들이 비단 유통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경쟁력, 효율적인 자본 운용, 소비자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이라는 5가지 원리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입니다. 이 5가지 렌즈를 통해 바라보신다면 그 기업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뼈대를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적절한 가격까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마음, 즉 투자 심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이면 그 주식의 가격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 그 기업을 선택했던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서 떨어지는 주가만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대로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처음 이 기업을 선택했던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서 실제로 훼손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추가로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야말로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자꾸만 빠르게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시기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원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을 노리는 위험한 투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그 안정성에 기대어 자산을 지키고 서서히 불려나가는 전략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과 집중 사이의 균형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소수의 훌륭한 기업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집중할 줄 아는 용기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얕게 이해한 채로 수십 개의 종목에 조금씩 나눠 담는 것보다 깊이 이해한 몇몇 훌륭한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신다면 무작정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확신의 크기만큼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빠른 정보나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장 상황을 마주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진짜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기업이라면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함께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원리들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겨두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첨단 AI 알고리즘이 투기꾼들의 계좌를 순식간에 반토막 내버릴 때 바보 소리 들으며 묵묵히 묻어둔 단순한 가치 투자는 평생 마르지 않는 돈줄이 되어 나를 구원했다. 남들은 다 부어라 마셔라 하며 빚내서 사들이는 영끌 테크 주식으로 날아가기 직전일 때 전 세계 최고 주식 부자 워렌 버핏은 이 평범한 코카콜라 음료수 한 캔에 엄청난 재산을 박아두고 매일 밤 꿀잠을 잤습니다. 대폭락장이 터지고 지구촌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 속에서도 35해가 넘도록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고 오직 쏟아지는 배당금만으로 원금을 수십 배로 불려버린 이 엄청난 투자 전설의 실체를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개미들이 반짝이는 신사업과 테마주에 눈이 멀어 허우적거릴 때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지갑을 영원히 지배하는 경제적 해자와 독점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던 주식 계좌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바닥나고 매달 한숨만 쉬어가는 분들이라면 왜 화려한 사기극 같은 테마주보다 단순하고 묵직한 배당 성장주가 결국 인생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치트키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판도를 뒤엎고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는 압도적인 투자 전략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챕터 1. 시장이 공포에 떨 때 그는 오히려 지갑을 열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하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시장 전체가 20% 넘게 폭락하며 모든 언론이 종말을 이야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극도의 공포 한가운데서 이 투자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손절매 버튼을 누르며 도망칠 때 그는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역발상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훌륭한 기업조차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순간에 오히려 공포에 전염되어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이런 순간을 오히려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기업은 화려한 신기술도 없었고 복잡한 사업 구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소비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골목 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그 음료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그 음료를 끊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사치로서 계속 소비했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의 견고함이야말로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자산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오히려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무 기업에나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살아남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브랜드가 가진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브랜드를 그저 로고나 이미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뇌리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큰 저항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원가가 오르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제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몇백 원 더 비싸다고 해서 평생 마셔온 익숙한 맛을 포기하고 낯선 대체품으로 갈아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물가가 치솟아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기에도 이런 브랜드 기업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익을 지켜내거나 심지어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단순히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격이 조금 올라도 고객이 계속해서 이용할 만큼 강력한 애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이미 절반은 우량 기업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챕터 2. 전 세계 골목까지 뻗어나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힘은 바로 유통망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소비자의 손이 닿는 곳까지 그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투자자가 선택한 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는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도시의 대형 마트는 물론이고 시골 작은 구멍가게,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의 작은 매점에 이르기까지 그 제품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유통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막대한 투자와 시행착오, 그리고 각 지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후발 경쟁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맛과 품질의 제품을 들고 나와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해자처럼 경쟁자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우위를 갖춘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통망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매우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핵심이 되는 원액과 제조 기술,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실제 생산 설비와 물류, 유통이라는 무겁고 위험 부담이 큰 영역은 각 지역의 협력 생산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사는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 없이도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흔히 자본 효율이 높은 사업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야말로 진짜 우량한 기업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고민하실 때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매번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이미 구축된 시스템과 브랜드의 힘만으로도 손쉽게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에 해당하는 기업일수록 투입한 자본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해 온 투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은 사업 구조의 단순함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가진 기업일수록 더 뛰어난 투자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로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신기술이라 해도 그 기술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투자를 피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목이 마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는 그 습관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할 무언가를 찾았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인간의 습관과 본성에 기반한 사업이야말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영역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해도 몇 년 뒤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한순간에 사업 기반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면 그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근본적인 습관에 뿌리를 둔 사업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는 기업보다 오히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를 고민하실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그렇다이시라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챕터 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용한 복리의 마법. 이제 네 번째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당이라는 이름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기업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배당금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 투자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받는 배당금만으로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회수하고도 남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이며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했던 눈덩이 효과의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언덕을 굴러 내려가며 점점 더 크게 불어나듯이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금과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기업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면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의 비율이 별도의 추가 매수 없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업에 대한 소유 비중이 점점 커지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에게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오가며 잦은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복리의 마법을 누릴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반면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만이 이런 눈덩이 효과의 진짜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더욱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현금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투자자는 왜 35해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까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던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투자처가 등장한 순간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처음부터 이 투자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아니라 훌륭한 사업체의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그저 오르내리는 숫자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하락에도 불안해하며 쉽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실제 사업체의 지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전히 그렇다인 이상 그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챕터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습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힘을 모두 갖춘 기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내라는 이름의 심리적인 근육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어느 날은 뉴스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대고 또 어느 날은 유명한 전문가가 이 산업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처음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소음을 철저히 걸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의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함정과 정반대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뛰어난 투자자는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도 정작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훈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온갖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는 이런 심리적인 근육을 기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자산을 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팔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칙 없이 시작한 투자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한 투자는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자신만의 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찾아내는 역발상의 용기입니다. 둘째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의 힘과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춘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셋째는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유통망과 자본 효율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넷째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지혜입니다. 다섯째는 훌륭한 자산을 찾아낸 이후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인내심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없다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애초에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이 없다면 그 인내는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갖추어져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챕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근 몇 달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보다는 그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일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냉정하게 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로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공포감이 가격을 왜곡시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기보다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화려한 단기 수익률보다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현금 흐름이야말로 진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은 바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산을 매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원칙만큼은 지키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세워둔 원칙이 있다면 훗날 시장이 요동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화려함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오랜 세월 살아남아 부를 키워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원칙을 우직하게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함께 흥분하지 않고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을 때 함께 얼어붙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결코 어제 오늘 생겨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실제로 검증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려한 단기 수익률에 눈을 돌리기보다 진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조금씩 길러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투자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검증된 원칙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져 있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인간의 뇌가 원래 장기적인 사고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훨씬 더 강하게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 주식이 내일 당장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수십 년을 내다보는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심리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까지는 어렵지 않게 갖추면서도 정작 그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단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혹시라도 다시 떨어질까 불안해서 서둘러 팔아버리고, 반대로 조금만 손실이 나면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역시 팔아버립니다. 결국 오르든 내리든 팔아야 할 이유는 항상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기업이 여전히 처음 투자를 결정했을 때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투자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생활비나 급하게 써야 할 자금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다면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진짜 장기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무적인 조언을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도 작은 하락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당장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이 아무리 출렁여도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힘은 분석 능력보다 오히려 이런 자금 관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자산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원칙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것이 단 하나의 종목에 전 재산을 몰아넣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서서히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가 생기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투자자는 이런 우량한 원칙을 여러 개의 훌륭한 자산에 나누어 적용합니다. 한 가지 업종이나 한 가지 성격의 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여러 우량 기업들을 조금씩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어느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작정 종목 수만 늘리는 것이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업을 그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담아두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산이 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의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특정 시기의 특정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이끌어낸 사고방식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습관에 뿌리를 둔 사업을 찾아내고 그 사업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자산을 조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내는 인내심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통하는 진짜 원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대체하기 어려운 소비 습관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고민하실 때 오늘 배운 5가지 기준을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마음속에 새겨두고 적용해 보신다면 훨씬 더 명확한 눈으로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라는 행위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마치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게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랜 세월 부를 지켜온 사람들은 투자를 인생 전체에 걸친 긴 여정으로 바라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자산이 성장하는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조급함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며 반대로 여유로운 인내심은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그 자산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 이후에는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자산을 찾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진짜 부를 쌓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조급한 사람을 배신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직하게 보상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투자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